통풍에 의한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통증은 골절이 생겼거나 아니면 분만했을 때와 아주 비슷한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에 의한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관절을 파괴해서 심한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풍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한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로 인한 사망률들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풍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하였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는 급성기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풍 발생을 예방을 하는 만성기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성기 치료에는 소염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증상이 발생을 하였을 때 약물을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럴 때 사용되는 약물들은 콜키친과 소염 진통제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겠습니다. 통풍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플 때만 치료를 하게 되면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운동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치료는 요산을 낮추는 약물인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산 저하제는 첫 번째로는 1년에 2번 이상의 발작이 있는 환자, 두 번째로는 요산 결절이 쌓여서 통풍 결절이 발견된 환자, 세 번째로는 통풍 발작에 의해서 관절이 손상된 환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통풍 요산 저하제를 평생 동안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요산 저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요산 생성 억제제, 두 번째로는 요산의 배설을 촉진하는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겠습니다. 요산 생성 억제제는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알로피리놀이라는 약물과 최근에 개발된 페복서스테트라는 두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 배설 촉진제는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로피리놀과 페복서스타트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로피리놀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그리고 페복서스타트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산 저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산 농도를 6mg/dL 이하로 낮춰야지만 통풍 발생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으로 인해서 관절 파괴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가역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 손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통풍 결절에 의해서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산 저하제를 같이 병행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관절 손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통풍 치료를 위해서 퓨린이 많은 음식들, 즉 맥주라든지 어패류라든지 내장탕과 같은 음식을 피하고 퓨린이 적은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하는 음식요법들이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음식요법만으로는 충분히 통풍을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발작은 없지만 혈청 요산 수치가 높은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이거나 통풍 발작이 있었지만 이후에 재발이 없는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한 운동요법과 체중 조절, 그리고 굼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통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통풍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인 엄지발가락, 발등, 발목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를 올리고 얼음찜질을 하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한 경우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